서울 최고급 백화점 VIP룸. 박 홍자는 아들의 약혼 예물 구입을 위해 매장에 들어서는데 점원 얼굴을 본 순간 멈칫한다. 그녀를 과거 시골 장터에서 거지라 부르던 부잣집 딸 이정화였다. 10대 시절 홍자가 장터에서 일하던 때 정화가 친구들 앞에서 이 옷, 이 애처럼 냄새나네라며 비웃는다. 그날 홍자는 눈물을 삼키며 언젠가 너보다 잘 살 거야라 다짐했다. 하은이, 엄마. 그 부름이 정화를 향하자 홍자는 얼어붙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42층. 이른 아침 햇살이 거대한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오는 순간 박 홍자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이었죠. 가난했던 시절,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하루를 준비해야 했던 그 시절의 흔적이 아직도 그녀의 몸속 깊숙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크 잠옷을 걸치고 거실로 나온 홍자는 자동으로 켜지는 조명에 눈을 가늘게 뜨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탈리아산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원두가 갈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커피 한 잔을 우려내는 동안에도 그녀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멀리 남산타워가 새벽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커피 잔을 들고 창가로 향하며 홍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한강과 고층 빌딩들의 풍경은 여전히 그녀에게 꿈만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자신의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전라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가난한 소녀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게 되었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문득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부터 해외 유학 졸업 사진, 그리고 사업체 설립 기념 사진까지. 하지만 그 어떤 액자에도 홍자의 어린 시절이나 고향 사진은 없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과거였습니다. 그때 일만 아니었다면. 홍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의 작은 마을. 그곳에서 보낸 16회의 기억 중에서도 가장 선명한 것은 바로 그 모욕의 순간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했던 이신의 큰딸 이정화의 그 차갑고 경멸적인 눈빛과 말투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거지 같은 애가 우리 집 앞에서 뭘 하고 있어? 얼쩡거리지 마. 그날 홍자는 이정화의 집 대문 앞에서 떨어진 동전 몇 개를 줍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떨어뜨린 돈을 찾아달라고 해서 온 동네를 뒤지고 있던 참이었죠. 하지만 이정화는 홍자를 마치 도둑을 보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도 이정화는 당당했습니다. 부잣집 딸이라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죠.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가 운동복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벽 조깅을 마치고 돌아온 모양이었죠. 45세의 아들은 건장한 체격에 단정한 외모를 자랑했습니다. 해외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돌아와 어머니가 일군 사업을 물려받았지만 홍자의 눈에는 아직도 고호해야 할 아이였습니다. 너도 참 부지런하구나. 운동은 잘했니? 홍자가 따뜻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강공원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새벽 공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사업은 어떠니? 혹시 어려운 일은 없고? 홍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어도 어머니의 마음은 늘 자식 걱정으로 가득했죠.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닦아놓으신 기반이 워낙 탄탄해서 잘 돌아가고 있어요. 직원들도 모두 열심히 하고 있고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홍자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16살에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온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기차역에서 내렸을 때의 막막함, 낯선 도시의 소음과 냄새들이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손에 쥔 것이라고는 어머니가 싸준 보따리 하나와 꺾이지 않는 의지뿐이었죠. 처음에는 남대문 시장 근처에서 노점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칼바람이 불어도 길거리에서 호떡과 붕어빵을 팔았습니다. 손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져도 발가락이 시려서 아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다리가 퉁퉁 부어도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계천 근처 봉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컴컴한 지하 작업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옷을 꿰맸습니다. 미싱 소리가 귀청을 울려도 먼지가 코와 입을 막아도 견뎌냈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을 모아야 했거든요. 언젠가는 자신만의 가게를 갖겠다는 꿈이 있었으니까요. 밤에는 야간 청소 일도 했습니다. 오피스 빌딩을 청소하며 번 돈까지 모두 통장에 넣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날이 부지기수였지만 꿈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5살이 되던 해 드디어 작은 의류점을 열 수 있었습니다. 동대문 시장 한 구석의 작은 가게였지만 홍자에게는 전 세계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가게 열쇠를 받던 그날 밤 혼자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가게를 연 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새벽에 시장에 나가 원단을 사오고 낮에는 손님을 맡고 밤에는 장부를 정리하고 내일 판매할 옷들을 준비했습니다. 잠은 사치였고 휴일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의류점은 여러 개의 매장을 거느린 의류회사가 되었습니다. 홍자는 더 이상 가난한 시골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여성 사업가가 되어 있었죠. 언론에서도 주목하는 자수성가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받았던 그 모욕의 기억이었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부유해져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정화의 그 차갑고 오만한 표정이 홍자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모욕, 아직도 잊지 못해. 홍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커피 잔을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50년도 더 된 일인데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날의 모욕, 그날의 수치심,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고향과 완전히 단절해버린 자신의 선택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어머니, 뭔가 걱정이 있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홍자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 생각이 났을 뿐이란다. 하지만 홍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처럼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화요일 저녁, 홍자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잠이 잘 오지 않아서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일이 많았거든요. 40년 넘게 쌓아온 성공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는데 얼굴에는 뭔가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장 차림이 평소보다 단정해 보였고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민호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홍자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 오늘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표정이 너무 밝은데? 민호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뭔데 그렇게 진지해? 홍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들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거든요. 평소에 차분하고 침착한 성격의 민호가 이렇게 들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특별한 일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심호흡을 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 해요. 그 말과 함께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홍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쁨과 놀라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결혼이라고? 홍자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럼 그 여자애가 있다는 얘기니? 언제부터 만났는데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거야? 어머니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들의 연애 얘기를 처음 듣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민호는 조금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드린 것 같네요. 사실 지난 2년 동안 만나온 사람이 있어요. 회사 일 때문에 만나게 된 사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2년이나? 홍자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만나면서 왜 한 번도 집에 데려오지 않았어? 어머니가 무서워서 그랬니? 아니에요, 어머니. 민호가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확실해진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은이가 조금 내성적인 편이라서 어머니께 인사드리는 걸 부담스러워했거든요. 하은이라고 하는구나. 홍자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나이는 몇 살이고 어떤 일을 하는 애니? 민호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36살이에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착하고 예쁜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홍자는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생 사업에만 매달려 살아온 아들이 드디어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려 한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래, 그럼 언제 한번 데려와라. 어머니가 직접 봐야겠다. 네, 꼭 그럴게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그 전에 하은이랑 함께 예물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혹시 함께 가주실 수 있으세요? 하은이가 어머니와 함께 고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홍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과 처음 만나는 자리가 예물점이라니 조금 어색한 감은 있었지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언제 갈 건데?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롯데백화점 본점 VIP룸으로 예약했어요. 시간은 오후 3시쯤으로 잡아뒀는데 괜찮으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롯데백화점 VIP룸? 홍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 민호 결혼인데. 사실 홍자에게는 그런 고급 매장이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수년간 그런 곳들을 드나들며 쇼핑을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며느리 감과의 만남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었죠. 그런데 그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니?
홍자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결혼은 당사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양 집안의 만남이기도 했으니까요. 민호는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님은 하은이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혼자 하은이를 키우셨다고 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렇구나. 홍자는 동정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그 어머니분은 뭘 하시는 분이니? 백화점에서 일하고 계세요. 명품 매장 쪽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은이 말로는 정말 성실하고 근면한 분이라고 해요. 홍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혼자서 딸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도 너를 혼자 키워봤으니까 그 마음 잘 알지. 민호는 어머니의 이해심 깊은 반응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하은이도 어머니를 뵙는 걸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나도 그 애가 궁금하다. 홍자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민호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면 분명 괜찮은 애일 거야. 하지만 홍자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묘한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만남이 단순하지만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과거가 깨어날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금요일에 만나자. 어머니도 그날은 다른 약속 없으니까 괜찮다. 홍자가 확답을 주었습니다. 민호는 기뻐하며 일어섰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하은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는 선물 상자를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하은이가 어머니께 드리라고 한 선물이에요. 직접 만든 스카프라고 하더라고요. 홍자는 상자를 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직 만나지도 않은 시어머니를 위해 직접 선물을 준비한 마음씨가 고마웠거든요. 참 고마운 애구나. 그럼 금요일에 꼭 고맙다고 전해줘라. 그날 밤 홍자는 침대에 누워서도 한참 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결혼 소식은 기뻤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홍자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처음 만나는 며느리감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진주색 트위드 재킷에 검은색 슬랙스를 매치하고 목에는 샤넬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품격 있는 모습이었죠.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민호가 정장 차림으로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단정해 보였고 약간의 긴장감이 얼굴에 묻어 있었습니다. 응, 다 됐다. 홍자가 핸드백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너 많이 긴장했구나. 얼굴이 굳어 있어.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와 하은이가 처음 만나는 자리라서 걱정이 되네요. 괜찮다, 괜찮아. 홍자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어머니가 뭘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그냥 편하게 생각해라. 차 안에서 롯데백화점으로 향하는 동안 홍자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만날 하은이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습니다. 민호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니 분명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죠. 백화점에 도착하자 직원이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박홍자 고객님이시죠? VIP룸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홍자는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VIP룸 앞에 도착하자 민호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홍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방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VIP룸 안에는 이미 한 명의 점원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중년 여성이었죠. 점원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예물 상담을 도와드릴 이정화입니다. 그 순간 홍자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정화. 그 이름, 그 얼굴. 50년이 지났어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급히 홍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진 것을 본 거죠. 홍자는 억지로 진정하려 했지만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정화 역시 홍자를 알아본 듯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시죠.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홍자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하얘졌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필이면 왜 이정화가 여기에 있는 걸까요? 이 가방 좀 보여주실래요? 홍자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진열된 명품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정화는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에르메스의 신상품입니다. 정말 인기가 좋아서 대기자가 많아요. 그리고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홍자 씨. 그 한마디에 홍자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 그 차갑고 오만했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죠. 하지만 홍자에게는 그것조차 모욕으로 들렸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홍자는 최대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온갖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습니다. 민호는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기류를 감지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아주 오래전에 한 번 본 적이 있어. 홍자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의 모욕을 아들 앞에서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정화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오래전 일이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벌어진 그 굴욕적인 순간 말입니다. 바로 그때 VIP룸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해요, 늦었어요. 밝고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키가 작고 단아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민호가 반갑게 일어섰습니다. 하은아, 여기야. 어머니, 소개할게요. 제 약혼자 하은이에요. 하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김하은입니다. 그리고는 이정화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홍자의 머릿속에서 천둥번개가 쳤습니다. 엄마, 하은이가 이정화의 딸이라는 말인가요? 이런 운명의 장난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라고? 홍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상황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바로 이정화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이정화는 딸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50년 전 자신이 모욕했던 그 소녀가 이제는 자신의 딸의 시어머니가 될 상황이었으니까요. 민호는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하은이 어때요? 정말 예쁘죠? 하지만 홍자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하은은 어머니와 시어머니 될 분 사이의 냉랭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홍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행복과 자신의 오래된 원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이정화 역시 딸의 행복을 생각하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홍자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분명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냥 좀 놀랐을 뿐이에요. 이정화는 조심스럽게 예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이쪽에 반지들이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골라보세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VIP룸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한순간에 만나면서 벌어진 이 상황에서 네 사람 모두 각각 다른 감정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홍자와 이정화는 50년 전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홍자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참으로 기묘한 장난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모욕했던 그 사람의 딸이 자신의 며느리가 될 상황이라니.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일이 있을까요? 하은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분이 민호 오빠 어머니세요. 정말 품격 있으시죠?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이정화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복잡했겠지만 이정화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정말 멋지신 분이시구나. 이정화가 딸에게 대답하며 홍자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50년 전에 그 가난했던 소녀가 이렇게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자신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홍자는 이정화와 하은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하은은 정말 예쁘고 착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민호가 좋아할 만한 순수하고 밝은 성격이 눈에 보였죠. 하지만 이정화의 딸이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떤 반지가 마음에 드세요? 민호가 어머니의 의견을 묻습니다. 하지만 홍자의 시선은 반지가 아닌 이정화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정화 역시 홍자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 다이아 반지는 어떠세요? 이정화가 떨리는 손으로 반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3캐럿짜리 라운드 다이아몬드로 정말 아름다운 컷입니다. 목소리는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내심의 불안감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은이 반지를 끼워보며 기뻐했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민호 오빠 어때요? 하지만 홍자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만 갔습니다.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이정화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아, 너무 비싼 건 아니니? 이정화가 딸을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홍자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죠. 혹시 과거의 일 때문에 딸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홍자는 한동안 말없이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50년 전 이정화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거지 같은 애가 우리 집 앞에서 뭘 하고 있어? 그때의 모욕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저, 혹시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홍자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감정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네, 나가셔서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정화가 안내했습니다. 홍자가 나간 후 VIP룸 안의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은아, 우리 어머니가 좀 이상하지? 평소에는 이런 분이 아닌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처음 만나는 자리라서 조금 어색하신 것 같아요. 하은이 민호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시어머니 될 분 사이에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화장실에서 홍자는 거울을 보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50년 전의 기억이 너무도 선명했거든요. 그때 받았던 모욕과 수치심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정화의 딸이어야 하는 거야. 홍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운명에 장난치고는 너무 잔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행복과 자신의 오래된 원한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VIP룸으로 돌아온 홍자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이정화는 홍자의 변화된 분위기를 눈치채고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과거의 일이 지금 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웠거든요. 어머니, 이 반지로 정하면 어떨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은이 끼고 있는 다이아 반지가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홍자는 잠시 반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 결혼 어머니는 반대한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화는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한 건 아니야. 홍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다만 우리 집안과는 맞지 않는 것 같구나.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거부 의사는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민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은이가 뭘 잘못했다고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민호야, 어머니 말을 들어라. 홍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원한 때문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 있을게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정화가 급히 딸을 따라 나가려 했지만 홍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정화 씨, 잠깐 얘기 좀 하죠. 홍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정화는 딸을 먼저 내보내고 홍자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이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슨 얘기인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홍자는 매장 구석진 곳으로 이정화를 이끌었습니다. 50년 전 일 기억하시죠? 홍자의 눈에는 오래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은 이정화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역시 이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저지른 실수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발. 이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아이만큼은 불행하게 하지 마세요. 하은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그때 일은 제가 어리고 철없어서 그런 거였어요. 하지만 홍자의 마음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넌 내 청춘을 짓밟았어. 그때 그 모욕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50년간 쌓인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하은이 쓰러질 듯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어머니와 시어머니 될 분 사이에 어떤 과거가 있는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행복이 이렇게 복잡한 과거와 얽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호도 복도에서 두 여인의 대화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와 하은의 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든 것이 갑자기 복잡해졌습니다. 복도에서 어머니와 홍자의 대화를 엿들은 하은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와 시어머니 될 분 사이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자신의 행복이 어머니의 과거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은아. 민호가 급히 다가와 하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너무 창백해. 연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민호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오빠.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VIP룸 안에서는 홍자와 이정화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정화는 두 손을 모으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렸어요. 철없는 부잣집 딸이었죠.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후회? 홍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그때의 상처가 사라져? 넌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50년간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정화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발 하은이만큼은. 딸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목소리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 애가 뭐가 잘못이겠어. 홍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내 딸이 내 며느리가 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때 그 모욕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거든. 바로 그때 민호가 VIP룸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분노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하은이가 울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홍자는 아들의 환한 얼굴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아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민호야, 이건 어른들 얘기다. 넌 모르는 일이야. 모르는 일이라고요?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결혼 문제인데 어떻게 모르는 일이라고 하세요? 하은이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이정화는 아들과 어머니가 싸우는 것을 보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너무 죄송했습니다. 민호 씨, 죄송해요.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이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아줌마가 뭘 잘못하셨다고 그러세요? 홍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이 여자는.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일을 아들에게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 하은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민호 오빠, 저희 헤어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민호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들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결혼하면 모두가 힘들어질 거예요. 홍자는 하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착한 아이가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정화에 대한 원한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은아, 그런 말 하지 마. 이정화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가 해결할게. 엄마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면 안 되잖아. 엄마. 하은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민호도 답답한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누가 좀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께 상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철없었어요. 상처를 드렸다고요? 민호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요? 어떤 상처를 드렸다는 거예요? 홍자가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이건 정말 오래된 일이야. 내가 태어나기도 전 일이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은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했든 저는 정말 민호 오빠를 사랑해요. 하은아, 일어나. 민호가 급히 하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왜 무릎을 꿇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홍자는 무릎 꿇은 하은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가 자신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정화에 대한 원한은 여전했습니다. 일어나거라. 홍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야. 이정화가 딸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은아, 그만해. 엄마가 해결할 문제야. 그리고 홍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홍자 씨, 제발 딸만큼은 용서해 주세요. 모든 잘못은 제가 한 일이에요. 용서? 홍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5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다면 모를까?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VIP룸 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 각자의 이유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사랑이 충돌하면서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완고한 태도에 절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과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의 행복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넌 몰라. 홍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단다. 하은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사랑하는데 헤어져야 해요?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이정화는 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딸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홍자 씨, 제가 사라질게요.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아이들만큼은. 엄마. 하은이 놀라며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홍자는 이정화의 말을 들으며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복수를 원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0년간 쌓인 원한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 홍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VIP룸에서 벌어진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하은이 무릎 꿇고 애원하던 모습과 이정화의 절망적인 표정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집에 들어와도 어머니와 말을 섞지 않았고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홍자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정부가 나가서 확인해 보니 이정화였습니다. 부인, 이정화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홍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정화가 무슨 말을 하러 온 것일까요? 하지만 호기심과 함께 마지막으로 분명히 선을 그어주고 싶은 마음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거실로 안내해 주세요. 이정화는 평상복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백화점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죠. 얼굴에는 며칠간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고 눈가에는 울었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홍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정화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왜 왔어요? 홍자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굳이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 얘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다면 하세요. 홍자는 팔짱을 끼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말을 해도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정화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홍자 씨가 고향을 떠난 후 저희 집도 많이 바뀌었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바뀌었다고 홍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부잣집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말일까요? 1997년 IMF 때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이정화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죠. 집도 땅도 모든 재산을 다 날렸어요. 홍자는 예상치 못한 얘기에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래서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였는데. 이정화가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어요. 사랑하니까 상관없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달랐어요. 이정화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더 이상 부잣집 딸이 아니라는 걸 견디지 못했어요. 매일 싸웠고 결국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국 뭐요? 홍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궁금함이 일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도망갔어요. 이정화가 고백했습니다. 하은이가 겨우 5살 때였어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그냥 사라졌죠. 홍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이정화가 그렇게 고생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힘들었어요. 이정화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철없는 부잣집 딸이었는데 갑자기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일하게 된 거군요. 홍자가 조금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이정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랐으니까요. 하은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홍자는 이정화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고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이정화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아프면 병원비가 없어서 울었고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서 춥게 지낸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홍자가 물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이정화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고 살았는데 망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특히 홍자 씨한테 했던 일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죠. 홍자는 이정화의 말을 들으며 5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이정화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자신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그때 일, 정말 죄송해요. 이정화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특히 제가 똑같은 상황이 되고 나서는 더욱 그랬죠. 똑같은 상황이라고 홍자가 되물었습니다. 가난해져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때, 그때서야 홍자 씨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정화가 고백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죠. 홍자는 한동안 말없이 이정화를 바라봤습니다. 50년간 원망했던 그 사람이 자신과 비슷한 고생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은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이정화가 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고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받았어요. 홍자는 하은의 순수한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정말 착해 보이는 아이였죠. 제발
이정화가 두 손을 모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은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딸까지 불행해지면 안 되잖아요. 홍자는 이정화의 간절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모성애는 같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신도 민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애가 민호를 정말 사랑하나요? 홍자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많이 사랑해요. 이정화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민호 씨 얘기만 하면 얼굴이 환해져요. 저는 그런 하은이를 처음 봤어요. 홍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를 원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홍자 씨, 이정화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다만 하은이만큼은 제발 용서해 주세요. 홍자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0년간 마음속에 묻어둔 분노와 원한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정화도 자신처럼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여인도 나처럼 버티며 살았구나. 홍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같은 어머니로서 이정화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용서할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50년간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7챕터 최후의 대결. 이정화가 떠난 후 홍자는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정화의 고백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거든요. 50년간 품어온 원한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민호의 행복을 생각하면 마음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어머니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인사만 간단히 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홍자는 아들의 차가운 태도가 마음 아팠지만 먼저 말을 걸기도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목요일 저녁, 홍자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와 하은의 결혼식이 다음 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결혼식 자체가 불가능했거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홍자가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잠깐 나와서 어머니와 얘기 좀 하자.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하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차갑고 딱딱한 톤이었죠. 아들아, 제발. 홍자의 목소리에 애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 좀 들어줘라. 한참 후에야 민호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홍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50년 전의 일을 아들에게 털어놓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민호야. 홍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하은이와의 결혼을 반대하는지 알고 싶지? 당연하죠. 민호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하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홍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건 이정화 씨와 어머니 사이에 오래된 일이 있어서 그래. 오래된 일이요? 민호가 궁금해했습니다. 50년 전 어머니가 고향에 살 때 홍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정화 씨 집은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였어. 어머니는 가난한 집 딸이었고 민호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시절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어느 날 어머니가 길에서 떨어진 동전을 줍고 있었는데 홍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정아 씨가 어머니를 보고 거지 같은 애가 우리 집 앞에서 뭘 하고 있냐고 했어. 그게 다예요?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가 아니야. 홍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정아 씨는 어머니를 마치 도둑 취급했어.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말이야. 민호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그때의 상황을 상상해 봤습니다. 16세의 어린 어머니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고향을 떠난 거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홍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네에서 살 수가 없었어.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를 이상하게 봤거든.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하은에게도 죄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그건 하은이 어머님이 한 일이잖아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잘못이 없어요. 알아. 홍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애가 뭐가 잘못이겠어. 하지만 어머니는 이정아 씨를 보면 그때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민호는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은에 대한 사랑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저희가 헤어져야 하나요? 홍자는 아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복수를 원했지만 사랑하는 아들까지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민호야. 홍자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이 결혼을 허락한다면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민호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두 집안의 과거는 비밀로 하자. 홍자가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모르는 게 좋겠어. 그 애만 힘들어질 거야.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은이 이 모든 사실을 알면 분명 고통스러워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자가 덧붙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이정아 씨와는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겠어. 어머니도 노력해보겠지만 시간이 필요해. 민호는 감격해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하지만 한 가지 더. 홍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은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평생 행복하게 해줘라. 그 애가 눈물 흘리는 일은 없어야 해. 당연히 그럴 거예요. 민호가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하은이를 평생 사랑하고 아껴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홍자는 이정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정화 씨, 잠깐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정화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언제든지 좋습니다. 오후에 만난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 앉았습니다. 홍자는 이정화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민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보기로 했습니다. 결혼 허락하겠어요. 홍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정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홍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과거는 아이들이 모르게 하자고요. 특히 하은이는 절대 모르는 게 좋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이정화가 감격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홍자 씨. 고마워할 건 없어요. 홍자가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민호를 위한 일이니까요. 이정화는 그래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홍자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죠. 하지만 제가 완전히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딸의 행복을 위한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하은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두 사람은 다시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여전히 어머니와 시어머니 사이에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홍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하늘은 맑고 청명했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아들 민호의 결혼식 날이었죠. 마음 한편으로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드레스룸에서 홍자는 신중하게 옷을 골랐습니다. 우아한 네이비 블루 드레스에 진주 액세서리를 매치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아들의 행복을 축복해주고 싶었거든요. 웨딩홀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민호의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 그리고 홍자의 지인들까지 모여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홍자는 신부 대기실 앞을 지나가면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에서는 하은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어떤 마음일까 싶었습니다. 어머님, 하은이 대기실에서 나와 홍자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하은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지만 눈가에는 약간의 불안감도 엿보였습니다. 하은아, 정말 예쁘구나. 홍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민호가 정말 행복하겠어. 감사해요, 어머님. 하은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홍자는 하은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착한 아이가 이정화의 딸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하은만큼은 정말 순수하고 좋은 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 안에서는 이정화가 딸의 마지막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홍자와 이정화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두 사람 모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딸과 아들의 행복을 위해 평화를 유지하기로 했었죠. 고맙습니다. 이정화가 조용히 홍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홍자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민호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아들의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홍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가난한 시골 소녀였던 자신이 이런 훌륭한 아들을 키워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이어서 하은이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는 이정화의 오빠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하은은 마치 천사 같았습니다. 신랑 앞에 선 하은의 얼굴에는 행복과 감동이 가득했죠. 주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젊은이가 평생의 동반자가 되는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례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홍자는 하객석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년 전 자신을 모욕했던 그 이정화의 딸이 지금 자신의 며느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기묘한 것 같았습니다. 원망과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을 느꼈거든요. 신랑 박민호 씨, 신부 김하은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아 사랑하고 아끼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주례의 질문에 민호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부 김하은 씨, 신랑 박민호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아 사랑하고 아끼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은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지 교환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호와 하은이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을 보며 홍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두 사람이 정말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를 해주세요. 주례의 말에 따라 민호와 하은이 포옹하며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홍자는 박수를 치면서 이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이정화도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홍자는 이정화도 자신과 같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각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하는 동안 홍자와 이정화는 조용히 눈빛을 나누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서로를 인정하는 시선이었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하은이 홍자에게 다가와 깊게 인사했습니다. 저를 딸로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홍자는 하은의 진심 어린 인사를 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은아, 우리 민호 잘 부탁한다. 그리고 너도 우리 딸이니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라. 네, 어머님. 하은이 감격해서 대답했습니다. 이정화도 조심스럽게 홍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홍자 씨,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어요. 홍자는 이정화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돈 사이가 되었네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으로는 아이들을 위해 서로 노력해 봅시다. 이정화는 감격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민호와 하은이 마지막 인사를 위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특히 저희를 키워주신 어머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은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앞으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두 사람이 퇴장하는 순간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꽃잎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가운데 홍자와 이정화는 나란히 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홍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과거는 흘려보내자. 50년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원한과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전한 용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습니다. 하얀 드레스와 떨어지는 꽃잎 사이로 두 젊은이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50년 묵은 상처 위에도 새로운 인연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두 여인이 이제는 하나의 가족이 되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을 나서며 홍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마치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만난 이 기묘한 운명을 받아들이며 홍자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공감이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로 조언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